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건호라고 합니다. 전략전도사라는 별명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 박미숙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그 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또 중학생 학생들이 많이 와서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그동안 그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대, 아까 사전에서 보면 아직도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60년 전에는 그것이 기업 경영에 접목되면서 경영 전략이라는 이 학문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전략이라는 것이 절대로 군대와 기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층들이 그 전략을 점유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녹아들일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여러분들 사석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되게 전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의 전략적이다의 뉘앙스는 잔머리 굴리고 기만하고 속인다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략의 내용 속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규칙한 전쟁에서 그런 기만술 같은 것이 시작되었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그렇게 속임수나 기만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알고도 이길 수 없는, 알고도 따라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우리 여기 자라나는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성인들까지도 인생을 훨씬 더 풍부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여느 퇴근거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가서 홍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일상 속에 전략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전략이 아까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했지만 전략의 개념은 계속 변해왔고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전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기는 전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싹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정의하는 전략의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선택과 실행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계획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내가 1년 뒤에 살을 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 계획이란 뭐가 다르냐. 근데 계획과 다른 것은 전략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쟁자부터 시작해서 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의 상대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고 보면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경쟁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그 상대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잘 알아야죠. 자기 자신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략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가치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 전략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데 내가 어떤 가치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전략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도 욕심을 내던 그런 많은 전략가들이 패배한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전략은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보다는 이게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승부이냐,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이냐를 먼저 물어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되기 위한 가치는 달성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달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3년 내에 연봉을 1억 받겠다, 1억 벌겠다라고 하면 그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가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난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건 달성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 나는 사랑을 완료했다,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전략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에는 역사적인 그 사례를 봤을 때 전략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better strategy라고 그래서 더 잘하기 전략입니다. 더 잘하기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와 동일한 방식을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체보다는 자신의 의지, 실행력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이 잘하기 전략은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이 잘하기 전략은 경제적인 승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겨우 이기거나 소모전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을 모방하면서 서로 따라서 흉내내면서 서로 잘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터 스트래티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걸 다 베터 스트래티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베터 스트래티지로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베터 스트래티지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남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동네에 이웃집에 아줌마가 아이들을 더 좋은 영어 학원에 보내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경쟁, 끝없는 소모전으로만 몰아넣는 것이 되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다르게 하기 전략은 상대와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 이 경쟁 방식을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도 중요하지만 전략 그 자체의 차별화, 내 경쟁 상대와 내가 얼마나 다른 전략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대와 비슷하거나 또는 약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실제로 그렇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죠. 이건 지혜로 싸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이 디퍼런트 스트래티지,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전략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압도적인 자산과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존재라면 굳이 다르게 하기 전략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베터 스트래티지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베터 스트래티지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스트래티지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베터에서 디퍼런트로 진화해 온 게 사실이에요, 전략이. 하지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디퍼런트 스트래티지가 베터보다 언제나 우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베터 스트래티지를 쓸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걸 쓰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죠. 여기 우리 꼬맹이 학생들도 있지만 항상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제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다 과거의 자신을 경쟁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 디퍼런트 스트래티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베터 스트래티지를 하면 됩니다. 롤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계속 모방해 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와 경쟁만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인과의 경쟁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성인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실 것이고 알게 모르게 또 이제 학생들은 얼마 안 있으면 또 타인과의 경쟁에 노출이 되겠죠. 근데 타인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경쟁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나누다 보면 게임의 룰에 따라서 경쟁의 방식이 다릅니다. 전략을 잘 세우려면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한테 맞지 않는 게임의 룰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신한테 맞지 않는 게임의 룰에서 베터 스트래티지로 열심히 해봐야 패배를 향해서 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인과의 경쟁에서는 나한테 맞는 경쟁 유형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경쟁 유형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다 디퍼런트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래의 불확실성과의 경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노출이 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리면 더 미래가 불확실할 텐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가 불확실하느냐? 나이가 어릴 때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부모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막아줍니다. 예. 저도 성인이 되어서야 IMF나 경쟁 여러 가지 경쟁 위기를 겪었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쟤네들만 할 때 겪었던 이 오일 쇼크 이런 건 전혀 기억 못합니다. 부모들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불확실성과 경쟁하게 되면 그거와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과 경쟁할 때는 사전적으로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 나를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걸 못 찾아내서 불확실성의 뒤통수를 맞아서 인생이 조금 망가졌다. 그렇게 될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잡초력,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전략이 방법론이 좋아야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전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군사 전략이든 기업 전략이든 예외 없이 인간의 통찰력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세우는 전략은 인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을 만들려면 스스로 좋은 전략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좋은 전략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 좋은 전략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잘 익히세요. 첫 번째, 인생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과학적 법칙, 자연과학적 법칙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태도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피동적인 태도.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피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은 나를 못 버리게 하겠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지언정 회사는 나를 못 자르게 하겠다.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전략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법칙은 세상을 움직이는 전략적인 법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령 80대 20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잘나 보이는 후광 효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점을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 다 전략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틈틈이 공부하시면 좋죠. 도구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관심의 원이라든지 역량의 원, 다음에 중요성, 긴급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도구들인데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있으면 좋은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전략에 대해서 늘 아까도 여러 가지 관념적인 오해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략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승리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승리는 전략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전략에서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바로 윈윈입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자가 얘기했던 전승, 완전 전자에 이길 승자, 완전한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물론 손자가 얘기했을 때는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지만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윈윈이 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윈윈 다음에. 두 번째는 노 딜입니다.
윈윈 할 수 없다면 딜을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은 피하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전략가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투를 계속 피하다가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해서 이겼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폴레옹이나 마오쩌둥 같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략가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 루즈입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에서의 윈 루즈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책이죠, 하책. 하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그런 승부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방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도 있습니다. 윈 루즈 다음에 전략에서 추구하는 것은 회복 가능한 패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략을 잘 짜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를 많이는 아니지만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전략가들은 패배할 때조차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패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의 그 쇼군들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자결을 하죠. 이런 거는 전략가답지 않죠. 중국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지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36개라는 것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다 떠밀고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합니다. 왜? 그 다음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전략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 한마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하지만 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전략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 이 방법이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이 다 됐네요. 네.